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심심찮게 20대, 30대가 100억을 주고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을 샀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사를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저 돈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이제 실제로 이분들을 만나보기 전에는 부모님이 잘 살아서 물려받은 게 많았겠지, 아니면 코인으로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났나 보다, 또는 이제 안 좋은 생각이지만 불법적인 음성적인 일을 해서 벌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하지만 만나보니 현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젊은 부자들이 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번 젊은 부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옛날 부자들과 요즘 부자들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나본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썰을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타고난 금수저다. 물론 타고난 금수저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렇게 성공하는 젊은 부자분들 중에 사실 대부분은 정말 본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일구어 나가신 대표님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한 20대, 30대의 부자분들 중에 한 80%, 90% 이상은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게 아닌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시거나 아니면 엑시트를 해서 큰 부를 이루신 대표님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내용은 제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의 예시뿐만 아니라 2025년에 KB금융지주라는 곳에서 이제 발간한 부자 보고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부자들의 부의 원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추적을 해보았는데, 2011년 기준으로는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번 소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2025년에는 이제 많이 다변화가 됐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사업소득, 사업을 해서 번 돈이 가장 부를 이루는 원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자료를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은 2025년도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라는 데서 발표한 웰스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40대 이하의 부자들의 증가 속도가 50대 이상의 부자들의 증가 속도의 2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종합을 해봤을 때 젊은 부자들이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젊은 대표님들, 젊은 사장님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크게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대단한 거를 만들고 시장에 없는 거를 만들고 혁신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없고 정말 혁신적인 어떤 것을 만든다면 뭐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재벌분들 같이 정말 글로벌 단위의 엄청난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외로 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 정도 단위의 부자가 된 대표님들은 생각보다 평범한 것들을 잘 마케팅을 하고 고객들의 욕구에 맞춰서 바꿔나감으로써 큰 부를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야. 나는 그쪽 시장에 전문성이 없는데 내가 만든 게 팔리겠어? 사업을 시작하려면 좀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시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이죠. 하지만 제가 만난 대표님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될 수 있는 이유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소화시장이 화장품 시장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죠. 지금도 여전히 올리브영에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오고 또 그 브랜드들을 엑시트하고 수십억, 수백억대의 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어요. 뭐 원래 화장품 업계에서 많이 사업을 하셨었거나 그쪽에 이제 전문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사업을 성공한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제가 봐왔던 대표님들 중에 대부분은 대표님들 학교 전공, 직장을 다니셨으면 직장에서 하셨던 업무, 이런 거랑 창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서 이제 사업에서 성공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은 이제 본인이 평소에 취미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재밌어 하셨던 이 분야에서 사업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성공을 하신 대표님들도 생각보다 많죠. 뭔가 전문적인 뭔가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제가 지금 엑시트 컨설팅을 하고 있는 한 대표님의 사례인데, 이분의 사업은 지금 화장품이나 뭐 헬스케어 이쪽으로 하고 계신데, 이분은 코로나 전에 승무원을 하셨던 대표님이셨어요. 물론 관련된 학교 전공도 승무원 관련된 전공을 나오셨고요. 그랬는데도 지금 화장품으로 연 매출 한 50억에서 한 60억 정도 되는 법인을 운영을 하고 엑시트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다른 한 대표님은 지금 3번 정도 이미 엑시트를 하셨고 4번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 4개의 사업 모두가 다 각각 다른 분야의 사업이었고, 심지어 앞에 3개는 이커머스 기반의 온라인 사업이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4번째 사업은 오프라인 기반의 요식업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성공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하는 대표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봐왔던 대표님들의 공통점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테이킹을 한다, 리스크를 조절을 잘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시는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리하게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거나 상품이나 제품 같은 재고를 엄청 많이 사놨는데 이게 풀리지 않아서 거래처에 줘야 될 돈은 주지 못하고 물건은 안 팔리고, 이런 판매 부진으로부터 이어지는 자금위기, 이런 부분이 사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젊은 대표님들은 훨씬 더 용이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조절을 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요즘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온라인 기반의 이커머스 사업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커머스로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첫 번째로 오프라인의 장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에 가장 클 수 있는 임차료나 여러 가지 이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비가 크게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고정된 장소가 없다 보니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고,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으니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뭐 밤에 일을 하건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면서 짬짬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죠. 상품이나 재고 자산에 관련되어서도 내가 제품을 뭐 처음부터 직접 만들기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시장에 있던 상품을 내가 사입을 해서 위탁 판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제품을 직접 제조를 하더라도 내 제조 기반을 가지지 않고 제품만 CMO 업체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대표님은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집중을 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고정 설비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죠. 리스크를 낮춘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 망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으로는 사치와 허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치와 허용이 없다고 해서 자린고비처럼 아예 돈을 안 쓰고 이러시는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사치는 조금 지양하는 경향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개인 사업에서 월에 한 2억 가까이 순이익이 매달 남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만 해도 이제 행복한 상상이죠. 저 같으면 일단은 슈퍼카, 이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는 일단 한 대는 뽑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주변에 그 정도 되는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사실 슈퍼카를 타시는 대표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대표님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대표님들은 각자 본인들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하기까지는 오히려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게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 목표를 달성을 하시면 그 위에 목표를 더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제가 이제 저보다 물론 훨씬 더 부자하신 대표님들이시지만, 대표님들이 이제 돈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대표님들께서 알아서 잘 컨트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돈을 쓰는 것보다 버는 재미가 더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꽤나 있으십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은, 이건 이제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인데,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대화가 잘 안 통해요 라는 경우를 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뭐 돈을 벌어서 사람이 달라져서 대화가 안 된다거나 기존에 살던 삶이랑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대표님들이 이제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던 지인들이랑 만나서도 이제 뭐 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5년 이내에 200억, 300억대 부자가 될 거다. 자기 화관 겸 진짜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 200억, 300억이라는 숫자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은 로또를 한 10번 넘게 당첨이 되어야 가능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200억, 30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이제 농담거리로 생각을 한다던가, 에이 얘 허파에 바람 들어갔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들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반복될수록 이제 대표님들은 주변 지인들이랑 대화의 결도 조금씩 안 맞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그 주변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겁지 않고 좀 시간이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자, 네 번째 공통점은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점입니다. 앞에 세 번째 말씀드린 주변인들과 좀 멀어지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주변 사람들과 대화의 결이 안 맞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대표님들은 본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대표님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슷한 상황에 있고 비슷한 고민거리를 공유하고 나이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과 굉장히 친해지게 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문제점과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대표님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제 도움이 되거나 서로 사업 간에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다른 아는 대표님이 이 대표님 하는 사업이랑 관련된 거를 찾고 있는데 소개 한번 시켜드릴까요?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인적, 물적인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공하신 대표님들은 나 이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요 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대표님한테 대표님 지금 사업이 아직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제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왜 조금 이른 타이밍에 엑싯을 준비를 하시냐, 요걸 조금 더 성장을 시킨 다음에 엑싯을 하면 더 높은 밸류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사님 저 요거 사업 3, 4년 했으면 충분히 했고 한번 엑싯을 하고 끊고 가서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회사 해서 그 사업도 한 3년, 4년 한 다음에 엑싯하고 이렇게 반복하려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은 이제 기존에 하시던 사업을 다 끝내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셨을 때 기존 사업만큼 올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느 정도 연매출은 달성할 거라는 좀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만큼 만드는 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매출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는 어떤 거를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매출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님들은 더욱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5가지 대표님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았고, 그럼 이 대표님들이 한 가지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엑싯을 해서 사업을 끊고 갈 거냐 아니면 사업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갈 거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과거에 사업을 하셨던 이제 사장님들, 대표님들과 이제 요즘의 대표님들과의 조금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사업으로 성공하신 대표님들은 되게 본인들이 만든 이 회사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되게 애지중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대표님들은 이제 하나의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몇십 년 우직하게 밀고 가기보다는 적당한 시점에 끊고 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하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에 한 몇십억 정도 매출이 나는 회사를 만드는 게 이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만약에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내가 이 회사를 정말 크게 키워서 상장을 시켜서 내가 1000억대의 부자가 되겠다 라고 하시면 사실 회사를 쭉 운영을 하셔서 상장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으로 키우시는 게 맞지만 적당히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나는 좀 빠른 시일 내에 100억대 정도 부자로 끊고 나의 젊은 시절을 즐기겠다 라고 하시면 엑싯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주변에서 본 영앤리치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영앤리치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 대표님들에 대한 특징과 공통점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준비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엑싯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자 사업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다른 대표님들은 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만나보고 싶은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쪽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댓글이나 제가 고정 링크에 남겨두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10년 후에는 모두 100억 부자 영앤리치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